나는 양압기 사용자입니다. 잠의 질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이유. 이걸 차고 자야 하나요? 이 얼굴로 어떻게 같이 자요? 그래도 이거 안 하면 죽는 병이라는데. 양압기 앞에 선 많은 사람들의 첫마디는 비슷했어요. 코와 입을 덮는 마스크, 기계 소리, 낯선 공기의 압박. 그 불편함 때문에 부부가 각방을 쓰게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저 역시 그중 한 사람이지요. 불편했지만 하고 자니 확실히 달랐어요. 밤새 깨지 않았고 아침이 맑아졌고요. 그게 전부였지만 그 전부가 인생을 바꿔줬답니다. 1. 겉은 평온, 속은 전쟁, 수면 무호흡이 초래하는 위험. 수면 무호흡증 OSA는 단순한 코골이가 아니었어요. 잠든 사이 기도가 좁아져 산소 공급이 끊기면 뇌가 숨 쉬라는 명령을 내리며 강제로 깨웠고요. 이 미세각성이 밤마다 수백 번 반복됐어요. 겉으로는 푹 잔 것 같았지만 뇌와 심장은 쉬지 못했어요. 그 결과 고혈압, 부정맥, 뇌졸중 위험이 2에서 4배 높아진다는 근거가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당대사도 흔들려 2형 당뇨 위험이 커진다고 했어요. PUBMED 2024. 꾸준히 쓰면 결과가 달라진다는 게 데이터로 확인된 셈이었어요. 현실 속 적응기 불편함과 타협하기, 양압기를 쓰기까지 가장 힘들었던 건 첫 2주였어요. 마스크 자국이 남고, 코가 건조했고, 공기가 새는 소리도 신경 쓰였어요. 하지만 가습 기능을 켜고 압력을 서서히 올리는 램프 모드를 쓰니 불편함이 훨씬 줄었어요. 마스크도 여러 종류가 있었어요. 코베개형, 비강형, 풀페이스형 중에 호흡 습관에 맞게 피팅을 다시 받으니 훨씬 나았어요. 코크란 리뷰 2022에 따르면 교육과 상담을 병행한 환자들은 사용 시간이 평균 70분 늘었다고 했어요. 결국 혼자 버티지 말라는 근거가 있었어요. 1. 수면 부족으로 올 수 있는 다양한 질병. 수면이 깨지고 부족해지면 몸의 균형이 서서히 무너져요. 첫째는 심혈관 질환이에요.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고혈압, 관상 동맥 질환, 뇌졸중 위험이 확실히 높아져요. 여러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 밝혀졌지요. 짧은 수면이 혈관 내 염증을 일으키고 교감신경을 항진시켜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 비하강형 고혈압을 만든다는 근거가 나왔어요. 네이처, 자마 네트워크 보고. 둘째는 대사 질환이에요. 수면 시간이 짧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고 체중이 늘고 지방간 위험이 함께 올라가요. 2024년 UK 바이오 뱅크 연구에서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해도 수면이 부족하면 제2형 당뇨병 위험이 독립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어요. 셋째는 뇌 건강이에요. 불규칙한 수면이나 무호흡이 동반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알츠하이머나 혈관성 치매 위험이 높아져요. 넷째는 면역과 감염이에요.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코르티솔 리듬을 무너뜨려 면역 균형이 흔들리고 감염으로 인한 입원 위험이 10% 이상 높아진다고 해요. 마지막은 정신 건강이에요. 렘 수면과 서파 수면이 부족하면 감정 조절 기능이 약해지고 우울, 불안, 불면이 악순환하지요. 즉, 잠을 덜 자는 습관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혈관, 대사, 면역, 정신 전반을 손상시키는 만성 스트레스 반응 그 자체예요. 3. 수면 부족으로 오는 질병의 다양한 치료 방법. 수면 부족으로 생긴 문제는 단순히 더 자라로 해결되지 않아요. 원인과 양상, 그리고 기저질환에 따라 접근이 달라져야 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수면 위생, 즉 슬리프 하이진 정비예요. 이건 모든 대학병원과 대한수면학회가 공통으로 권고하는 기본 치료이자 인지 행동 치료 CBT-I의 핵심이지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침실은 조용하고 어둡게 유지하고 취침 6시간 전엔 카페인이나 알코올을 피하는 게 첫 단계예요. 이렇게 생체 시계를 안정화시키면 코르티솔과 멜라토닌 리듬이 회복되고 혈압과 인슐린 감수성도 함께 좋아진다고 합니다. 1. 불면증인지 행동치료. 3개월 이상 이어지는 만성 불면증은 약보다 인지 행동치료가 1차 치료예요. AASM, 미국 수면의학회 2021년
가이드라인에서도 강력히 권고했어요. 서울대, 삼성서울, 연세세브란스 다기관 임상에서도 수면 효율이 85% 이상 회복되고 우울과 불안 점수가 유의하게 낮아졌다고 보고됐지요. 대면 치료는 4가지로 구성되어 자극 조절, 즉 침대는 잠자는 곳으로만 인식하게 하고 수면 제한, 허용 수면 시간을 조정하고 이완 훈련, 인지 재구성으로 불안한 생각을 교정하는 과정이에요. 최근엔 디지털 치료제, 인지 행동 치료로도 가능해졌어요. 앱 기반 치료가 실제 대면 치료만큼 효과를 보였다는 메타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2. 수면 무호흡증, 양압기, 콧고리와 함께 숨이 끊기는 경우라면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가능성이 높아요. 수면 다원 검사에서 무호흡, 저호흡 수치가 기준 이상이면 양압기 치료를 고려해야 해요. 양압기는 잠잘 때 기도로 일정 압력의 공기를 불어넣어서 기도가 다치지 않게 막아주는 장치예요. 다수의 임상시험에서 양압기 사용이 혈압과 주간 졸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심혈관 사건 위험을 낮춘다고 보고됐어요. 물론 적응에는 시간이 걸려요. 마스크 자국, 건조감, 공기 누설 같은 불편이 흔하지요. 이럴 땐 가습이나 압력 조절, 마스크 교체로 완화할 수 있어요. 수능도가 높을수록 효과가 커지고 매일 써야 의미가 있어요. 양압기를 못 쓰는 분들에겐 구강 삽입 장치 OA가 대체 옵션이에요. 치과와 수면의학 공동 가이드라인에서도 근거 있는 대체 치료로 인정됐어요. 의학 논문 자료 보고 체중 감량과 체위 치료를 병행하면 무호흡 지수도 더 낮출 수 있어요. 2024년 12월엔 FDA가 비만이 동반된 수면 무호흡증 성인에게 티르제파타이드 피하 주사제를 수면 무호흡증 치료용으로 승인했어요. 52주 연구에서 무호흡, 저호흡 수치 감소, 산소 저하 시간 단축, 체중과 혈압이 함께 개선됐다고 합니다. FDA 보고 단 비만 기전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3. 기타 수면 장애별 치료. 하지 불안 증후군은 철분 부족과 관련이 있어요. 혈중 페리틴이 낮을 때 생기기 쉬워서 철분 보충이 1차 치료예요. 필요할 땐 도파민 착용제나 가바펜틴 계열 약을 단기로 써요. 렘 수면 행동 장애는 꿈을 행동으로 옮기는 특징이 있는데 파킨슨병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의 전조일 수 있어요. 신경과 진단이 필요하고 클로나제팜이나 멜라토닌 치료가 근거로 인정돼요. 기면증은 충분히 자도 낮에 갑자기 잠드는 병이에요. 진단 후엔 모다피닐 같은 웨이크 프로모팅 약을 써요. 4. 약물 치료 단기 보조적 역할. 불면에 대한 수면제는 장기 사용 시 의존이나 기억력 저하, 낙상 위험이 커요. 그래서 AASM 2017 약물 가이드라인에서도 조건부 권고로만 제한돼 있어요. 도세핀 저용량, 졸피뎀, S조피클론 같은 비벤족의 수면제는 2에서 4주 단기 보조용으로만 권장돼요. 5. 생활요법과 환경 교정. 낮엔 햇빛을 충분히 쬐고 저녁엔 밝은 화면을 줄여야 해요. 네이처 연구에 따르면 아침 1시간의 밝은 빛 노출이 수면의 질과 생체 리듬, 안정성을 높였어요. 운동은 낮 시간대에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좋아요. 늦은 시간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입면을 방해하지요. 불면이 3개월 이상 이어진다면 전문의 진료와 병행이 권장돼요. 정리하면 짧고 불규칙한 수면은 심장, 뇌, 대사, 면역 전반의 질환을 촉발해요. 치료의 핵심은 약이 아니라 수면 습관 교정과 인지 행동 치료예요. 무호흡증은 지속적 양압기나 신약 치료로 표준화되고 불면증, 루게릭병과 렘 수면 행동장애는 원인에 따라 전략이 달라져요.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자느냐보다 어떻게 자느냐예요. 그게 건강을 되돌리는 진짜 시작점이에요. 1. 수면 부족과 건강에 대한 관리.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에요. 우리 몸을 지탱하는 생리적인 축이에요. 잠이 부족하면 몸이 보내는 모든 조절 신호, 호르몬, 자율신경, 염증 반응이 한꺼번에 흐트러져요. 그래서 관리의 핵심은 얼마나 오래 자느냐보다 얼마나 규칙적으로 자느냐에 있습니다.
수면 시간과 규칙성 확보, AASM, 미국 수면의학회와 학술단체가 2024년에 공식 권고했어요. 성인은 하루 7시간 이상, 그리고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야 한다고요. 하루 두세 번 뒤척이며 자는 것보다 매일 같은 리듬으로 자는 게 훨씬 건강해요. 한국 안성 코호트 연구에서도 7에서 8시간 규칙적으로 자는 사람들이 사망률이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빛과 리듬 관리.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안에 햇빛을 쬐면 생체 시계가 앞당겨져서 밤에 잠이 잘 와요. 반대로 저녁에 스마트폰, TV 화면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지요. 교대 근무자는 근무 후 귀가할 때 선글라스를 써서 빛을 차단하고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해야 해요. 이런 빛 관리만으로도 우울과 통증, 리듬 장애가 개선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생활 습관 교정. 카페인은 잠들기 6시간 전엔 끊고, 알코올은 숙면을 방해하므로 피해야 해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침대는 오직 수면만을 위한 공간으로 써야 합니다. 핸드폰, 식사, TV는 침대 밖에서요. 아침 운동은 각성에 좋고, 자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입면을 돕습니다. 불면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될 때, 이때는 인지행동치료, 인지행동장애가 1차 치료예요. 서울대와 삼성 서울병원 임상시험에서도 인지행동장애 치료가 수면 효율을 85% 이상 회복시키고 수면제보다 장기 효과가 뛰어났다고 보고됐어요. 필요하면 도세핀 같은 단기 약물을 병행할 수 있지만 장기 복용은 피해야 해요. 수면을 건강의 지표로 보기. 수면은 체중, 혈압, 혈당보다 더 민감한 조기 경보 시스템이에요. 잠이 얕고 불규칙할수록 심혈관, 대사, 면역의 모든 신호가 흔들려요. 결국 잠의 질을 회복하는 일은 어떤 약보다 확실한 치료예요. 하루의 절반을 깨어서 몸을 돌보듯 남은 절반은 내 몸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조용히 맡겨야 해요. 그게 진짜 건강의 출발점이에요. 1. 수면을 돕는 식이요법. 수면은 식단의 영향을 크게 받아요. 단순히 배부름이 아니라 호르몬과 염증,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달라지지요. 가장 근거가 강한 건 지중해식 식단이에요. 2024년 메타 분석 논문 분석에 따르면 과일, 채소, 통곡물, 생선, 올리브유, 견과류를 자주 먹은 사람은 수면 지속 시간이 길고 주간 졸림이 적었어요. 반대로 가공식품, 단순당 섭취가 많을수록 수면 점수가 낮았다고 합니다. 염증성 식단은 수면 효율을 떨어뜨려요. 공개로 증명된 연구에선 염증 유발 식단이 코르티솔 리듬을 깨고 깊은 수면 시간을 단축시켰다고 했어요. 영양소 별로는 트립토판과 마그네슘, 키위, 타트, 체리, 호두가 도움을 줍니다. 트립토판은 멜라토닌 전구체로 잠들기 1에서 2시간 전 섭취 시 수면 잠복기가 짧아졌고 영남대병원 마그네슘은 불면 노인군의 수면질을 평균 0.5점 개선시켰어요. 국내 식약처는 락티움, 감태 추출물, 발효가발을 기능성 원료로 인정했어요. 실제 인체 시험에서 총 수면 시간과 스트레스 점수가 개선됐지요. 결국 수면 식단은 신경 안정, 염증 완화, 생체 리듬 회복을 돕는 생활치료법이에요. 꾸준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이 가장 확실한 천연 수면제예요. 이제 우리 모두가 잠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삶의 기본이 되는 행복한 잠으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